폴란드 바르샤바 대학에서 동유럽사를 전공한 젊은 연구원 마렉 코왈스키. 그는 분단 국가의 역사와 통일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조국 폴란드 역시 냉전시대 동서로 나뉘어진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분단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죠. 서울 시내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도서관에서 한국전쟁과 분단사 자료들을 뒤적이던 그에게 2025년 7월의 어느 새벽 일생일대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렉입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6개월이 흘렀네요. 처음에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분단국가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폴란드도 과거 냉전 시대에 동서로 갈라져 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통일되어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과 고통들을 잊을 수는 없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놀란 것은 여기서는 분단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였어요. DMZ라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는 지금도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를 감시하며 대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어서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분단은 단순히 역사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말이죠.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가끔 북쪽을 바라보곤 했어요. 저기 너머에 같은 민족이지만 완전히 다른 체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웠거든요. 우리 폴란드 사람들도 과거에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제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5년 7월 3일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새벽이었어요. 저는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나서 한국 뉴스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한국어 공부도 할 겸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 뉴스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DMZ 근처에서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국군 감시 장비에 포착되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북한 사람이 DMZ에 나타났다고? 그곳은 지뢰밭이고 철책이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건가 싶었거든요. 뉴스를 계속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군이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모든 감시 장비를 동원해서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군이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상관없이 항상 깨어있으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폴란드에서도 과거에 소련군이나 동독군과 대치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때도 이렇게까지 긴장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나오는 DMZ 영상들을 보면서 정말 긴장감이 전해져 왔어요. 철책과 감시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한국군 장병들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자유와 평화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24시간 깨어있는 누군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뉴스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북한 주민이 숲을 속에 숨어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한국군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색작전을 펼쳤어요. 1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 군대라면 몇 시간 찾아보고 안 나오면 포기할 법도 한데 한국군은 달랐어요. 20시간이 넘도록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어요. 드론도 띄우고 열감치 카메라도 사용하고 군경까지 동원해서 말이에요. 마치 자신들의 가족을 찾는 것처럼 간절해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단순히 침입자를 색출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하려는 한국군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폴란드군도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군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러웠어요. 조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군대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20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찾는 그 끈기와 의지력,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휴머니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닫혀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미 돌아간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군인들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밤이 깊어질 무렵 한국군 특수부대가 그 북한 주민을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뉴스를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뉴스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한국군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자 북한 주민이 누구냐? 라고 물었대요. 그때 한국군 중사가 한 대답이 저를 완전히 감동시켰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안전하게 안내하겠다.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총을 겨누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적이 될 수도 있는 상대방에게, 그것도 무단 침입한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군대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저는 그 순간 한국군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단순히 무력으로 제압하는 군대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고 보호하는 군대였어요. 그 한마디 말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품격과 인간에 대한 존중이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폴란드에서도 과거에 동독이나 체코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까지 따뜻하게 대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군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정한 강군이란 무력이 센 군대가 아니라 인간성을 잃지 않는 군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의 용기에 감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도대체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뢰밭을 넘나들까요? 우리 폴란드에서도 과거 공산주의 시절에 서독으로 탈출하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총성 하나 없이 그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한 한국군.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이 군대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비록 저는 외국인이지만 이런 군대가 지키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게 든든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후 밝혀진 사실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확보된 북한 주민은 완전한 민간인이었고 그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지뢰밭과 철책을 넘어서 자유를 찾아온 거였어요. 베를린 장벽을 넘으려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그때도 DMZ만큼 위험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뢰밭이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유를 찾으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한국이 따뜻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유를 찾아온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보호한 거잖아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북한에서 온 사람을 적으로 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닐까요? 절망을 넘어 자유를 택한 그 북한 주민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를 품어준 한국의 마음도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 후 북한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철책과 대전차 방벽을 더욱 강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국민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쪽에서는 사람을 가두려고 벽을 높이고 철책을 강화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런 벽을 뚫고 온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어느 쪽이 진정한 강국인지는 뻔하잖아요.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것보다 자유와 인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훨씬 어려우면서도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폴란드의 과거를 떠올렸어요. 베를린 장벽이 있을 때도 그랬고 소련과의 국경에도 철의 장막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물리적인 장벽들이 결국엔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는 그 어떤 철책보다도 강하기 때문이에요. 북한이 아무리 높은 벽을 쌓고 철책을 강화해도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항상 문을 열어두고 있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일의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군이 그 북한 주민을 끝까지 추적해서 안전하게 보호한 것도 결국은 자유의 힘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무력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구조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군대의 모습이죠. 철책보다 강한 건 자유의 힘이고 그 자유를 지키고 실현하는 건 바로 한국군이었던 거예요. 뉴스를 계속 찾아보니까 이런 귀순 사건이 요즘에는 정말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 귀순이 1년 전이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더 자주 있었는데 북한이 경계를 강화하면서 점점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더욱 감동했어요.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희귀하고 소중한 사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한국군은 그 한 사람을 위해 20시간 넘게 포기하지 않고 찾았던 거예요. 정말 한 사람,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군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 우리 폴란드의 역사를 떠올렸어요.
공산주의 시절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서독으로 오스트리아로 탈출했어요. 국경 근처에서 총에 맞아 숨진 사람들도 많았고 철의 장막을 뚫고 자유를 찾은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 서독 사람들이 우리 폴란드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생각해보니까 한국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민족은 아니었지만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거잖아요. 그런 따뜻함이 결국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뤄낸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도 지금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분단이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유를 품어주는 것, 그것이 결국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닐까요? 한국은 여전히 그 숭고한 역사를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사건이 끝난 후 후속 조치들을 보면서 더욱 감탄했어요. 한국군은 북한의 동향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했고 유엔군과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요. 단순히 한 사건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큰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학자로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연구해야겠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간성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대한민국 국군이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인도주의적 군대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20시간 넘게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찾은 끈기, 무력 대신 대화로 상황을 해결한 지혜, 그리고 적이 될 수도 있는 상대를 인간으로 대한 품격. 이 모든 것이 한국군의 진짜 모습이에요. 세계 어떤 군대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국의 안보는 단순히 무기나 장비로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런 휴머니즘과 전문성을 갖춘 군인들로 인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군대가 있는 한국은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진정한 강국은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군의 진짜 모습을, 이 나라의 진짜 품격을 말이에요.